네,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2교시에 거쳐서 우리가 9주간에 걸친 그 진도는 다 마쳤고요. 지금 이제 갖고 계신 기출 3개년치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의 기출이네요. 첫 번째 문제,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는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일수급권 어디라고 생각하자고요? 서울시 전체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 강북,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서로 경쟁한다.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당연한 얘기죠. 인근 지역은 어디? 군자, 동. 유사 지역은 어디? 광진, 구. 이렇게 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군자동, 광진구를 포함하는 곳이 서울시겠죠? 2번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기서는 틀린 단어가 보이네요. 어떤 단어가 틀리나요? 지역 분석과 최유효 이용과는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다. 그렇죠? 네. 최유효 이용과는 어울리는 단어는 뭐가 돼야 돼? 개별 분석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기본 중에 기본. 그 다음, 인근 지역, 군자동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맞네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가치 형성 요인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치 형성 요인. 협조가 안 되시는데? 일찌개. 네? 일지매가 아니라 일찌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쵸? 그 중에서 인근 지역이란 어떤 요인을 지금 공유하는 거예요? 일반 요인 공유하는 건 당연한 거고, 대한민국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어디? 지역 요인이죠. 지역 요인을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급권 세 군데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는 단어와 인근 지역이라는 거하고는 맞지가 않는 단어죠. 개별 요인하고 어울리는 단어는 뭐라고요? 어떤 거?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 네, 지금 2번하고 3번하고 서로 섞어놨어요. 다음 4번 개별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다. OX. X죠. 여기 그러면 개별 분석이 잘못됐네요. 뭐라고 고쳐야 돼요, 여기를? 지역 분석이라고 얘기해야지.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표준적 이용과 대체적으로 강북, 군자, 광진구면 아파트 30평짜리 얼마 정도 되겠네 라면서 가격 수준을 평가하는 거지 구체적인 가격을 따지는 거 아니죠. 개별 분석이 틀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고쳐야 된다? 지역 분석. 5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게 후분석, 어떤 게 선분석? 지역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을 보는 거죠. 근데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이 먼저 실시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다. 지금 이거 서로 바뀌었죠. 네. 개별 분석을 지역 분석이 먼저 하는 거죠. 답은 1번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시상가액은 원가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원가법에 의한 시상가액을 우리는 적산가액이라고 얘기했고,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차감한다? 감가 수정해준다. 이때 재조달 원가는 기준일 현재 산정된 재조달 비용, 신축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감가 수정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우리 감가 수정액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산이 되나요? 공식이 뭐였습니까? 재조달 원가에 곱하기 1 빼기 잔가율,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율이 10%면 10% 빼서 90%. 이거를
여기다가 또 곱해준다. 뭐를 곱해준다? 건물의 나이를 이름 뭐로 붙였어요? 내용연수요? 이거를 나눈다. 뭐로 나눈다? 내용연수로 나눈다. 내용연수가 나이죠. 이게 수명이죠. 수명. 이거는 나이. 기억나시나요? 예,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날도 공부를 했고 또 주말에 나오신 분은 주말에 나와서 또 문제 또 다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잔존가치율은 예, 시험에 뭐 0%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10% 나온다 그러면 이 가로 안의 값을 뭐로 곱해주면 된다? 0.9, 90%로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 네, 여기 이게 지금 감정평가 가액이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뭐 제조달 원가라고 할 수도 있고 제조달 원가가 어떻게 돼? 점점 매년 감가 수정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잔가율이 잔존 가치가 0%라면 100% 제조달 원가 100%가 내용 연수에 의해서 상각이 되는데 일정액 상각한다. 매년 동일한 금액 상각한다. 그 방법을 뭐라고 한다? 상각 방법이 감가 수정해주는 방법 중에서 매년 요런 공식에 의해서 매년 결정된다. 그거는 정액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비율로 상각하는 것을 정률법이라고 했고요. 시험은 주로 이제 정액법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이 공식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잔가율이 10%가 이렇게 있다라면은 10%, 90%만 상각이 되고 50년이 되더라도 내용연수가 만기가 되더라도 10%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를 빼주면 되는 거다. 그 경우는 90%가 상각이 되는 거다. 이 공식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수익 3방식은 지난주에 공부를 다 했고 주말에 했기 때문에 다시 안 했는데 지금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조달 원가 찾아야죠. 얼마? 여기 120만 원인데 120만 원이 언제? 제곱미터당 120만 원은 2015년 10월 28일 사용 승인일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평가는 언제 하기로 한 거예요? 23년 10월 28일. 그러면 이 건물의 이 부동산의 나이는 8살. 8살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경과연수.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120만 원은 2015년 10월 28일 날 들어갔다는 돈인 거죠. 지금 재조달, 새로 신축하면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2020년 10월 28일 날에는 건설 공사비 지수가 150이 됐으니까 몇 배 올라간 거야? 1.5배. 그러니까 120만 원 곱하기 1.5배 해줘야지 이 금액이 뭐다? 재조달 원가가 되는 거죠. 신축 비용, 지금 감정평가일 기준일 현재 들어가는 돈은 얼마가 들어간다? 12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0만 원 곱하기 1.5가 들어간다. 왜? 여기 건축비가 50% 상승했다고 돼 있으니까. 자, 경제적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물리적 뿐만 아니라 기능적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 내용연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 봤더니 50년. 이 건물의 수명은 얼마다? 50년이다. 수명이 50년이다. 그랬을 때 정액법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잔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재조달 원가 얼마래요? 지금 120만 원 곱하기 1.5배 요거 해주면 되는 거고 곱하기 몇 배? 이거 잔가율이 0%니까 100%잖아요. 100%는 곱할 필요도 없죠. 빼고 경과연수 몇? 내용연수 몇? 이거 뭐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120만 원 곱하기 1.5배 곱하기 8 나누기 50은 28만 8천? 근데 지금 건물의 면 면적은 얼마? 그러니까 이거 곱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250 하면 7,000
200만 원 정도가 예, 감가수정액이죠. 우리가 계산한 거 지금 뭘 계산했어요? 감가수정액.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 뺀다. 제조달 원가가 얼마였어요? 요 250에다가 요거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4억 5천을 빼주면 3억 7,800만 원 나오겠죠. 네.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논리를 순서가 꼭 기억을 해둬야지 이제 숫자는 바꿔서 나오는 거니까 항상 여기 제조달 원가를 먼저 찾는다. 제조달 원가는 250까지 제곱미터까지 곱해주면 제조달 원가는 4억 5천이 나온다. 그렇죠? 4억 5천 나오고 여기 곱하기 250해서 계산하고 1 빼기 잔가율. 잔가율은 맨 밑에 봤더니 0%니까 조정해 줄 필요가 없겠고 경과년수 8년 지났기 때문에 8 내용연수 5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아주 이거 간단한 식이니까 간단한 식 무조건 기억해야죠. 자 34회 기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단위 면적당 시산가액이래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공시지가 이게 기준가액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시, 지, 개, 그 다음에 그 밖에 요인이 있으면 그 밖에 요인 이렇게 계속 곱해 나간다. 곱해 나가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승식. 그 다음에 이때 조정은 어떤 식으로? 대상 나누기 사례. 뭐가 위에 있다고요? 네? 뭐 대가리가 비속어긴 하지만 대가리가 생선 대가리가 위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풀면 되겠죠? 자, 먼저 이렇게 나오면 뭘부터 구해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표준지가 어떤 건지를 먼저 선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봤더니 우리는 어떤 토지였어요? 대상 토지는 일반 상업용에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용 토지죠. A, B, A, C, B이고 C동. 그러면 지금 봤더니 표준지는 똑같은데 1번 기호가 있고 2번 토지가 있네요. 우리는 어떤 거를 지금 표준지로 삼아야 되나요? 왜? 상업용이니까. 상업지역의 상업용이니까. 여기는 준주거지역의 상업용이니까 1번은 제끼고 지워버려. 이거는 표준지로 선정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토지는 이거다. 이거 2번이다. 2번. 네. 그러면 이제 표준지 결정했어요. 표준지 결정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비준가액은 네, 표준지가액 800만 원 곱하기 시점 보정. 시점 보정 있어요? 없어요? 처음 나오네요. 10번 지가 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 한 10달 동안 변동이 있었죠. 어떻게 조정해야 돼? 지금 우린 토지는 어떤 토지? 1번 토지, 2번 토지가 표준이 어떤 거예요? 2번 토지가 표준이니까 네, 상업지역 5% 상승 저거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1번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이게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다. 네, 어떤 거 적용해야 한다? 시점 보정은 상업지역. 그러면 시점 보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밑에 100일 때 105 이렇게 조정하면은 5% 상승한 거 맞아요? 여기가 대상이고 사례가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네. 이거를 간단하게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5 그 다음에 지역 요인 하면 되죠? 그러면 지역 요인은 있대요, 없대요? 동일하니까 할 거 없다? 할 거 없으면 그냥 건너뛰어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해야죠. 개별 요인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개별 요인은 표준지 기호 1에 대해서는 10% 우세하고 2에 대해서는 개별 요인 3%가 열세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준이 1이에요, 2예요? 2. 그러니까 1은 무시하고 2만 고려하면 되잖아. 3%가 열세래요. 3%가 열세라면 어떻게 조정하면 돼요?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이 부족하니까 100분의 97 하면 되는데 100분의 97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0.97 곱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이라고 했어요. 그 밖의 요인.
그 밖의 요인 뭐다? 그 밖의 요인 여기 있네. 봤더니 어떻게 하래요? 50% 증액한다 돼 있어요. 50% 증액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몇이라고 써주면 돼? 50%니까. 이거는 5%고 50%면 얼마? 1.5 해주면 되는 거죠. 네? 0.5 하면 안 되고 1.05 해도 안 되고 얼마? 1.05. 그럼 뭐 다 나왔죠? 그럼 얼마예요? 답은 800만 곱하기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5는 1222만 2,000원. 그렇죠? 네. 계산은 네, 바로 나온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계산 문제 2개 이렇게 나오는데 거래사례 비교법 혹은 공시지가 기준법은 매년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사시지계면 아니면 이거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어떤 거? 시지계면. 네? 네. 사시지계면은 뭐예요? 사시미 먹으면 가게 찌개에다가 면 넣으면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시미 찌개면. 예. 시지계면. 여기는 공시지가니까 사정 부정하실 거 없이 시지계면만 하면 된다. 면적도 제곱미터로 하기 때문에 면적할 거 없고 그 밖에 요인만 있으면 조정하면 된다. 자, 34회 또 감정평가 규칙 문제 나왔나요? 네, 2문제가 나왔죠. 기초 이론에서 안 나오고 규칙에서만 2문제가 나왔어요. 틀린 것은 수익분석법이란 우리 수익분석법 정의 그 자체 무조건 기억하자고 그랬잖아요. 수익분석은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의 대사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한 건가요? 이거 무슨 방법이었어요? 수익분석법 이거 1번이 틀렸죠? 네? 이거는 무슨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수업 시간에 PPT로도 설명해, 법도 봤어. 그런데 쉬는 시간 다 잊어버려. 바로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이다. 이거 나오는 거는 적산법입니다. 적산법은 뭐예요? 원가법의 원가 방식에 의한 임대 가격을 구하는 거죠. 네, 적산법.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음악 그런가? 아니 다 들어봤는 얘기잖아요. 수익 분석이라는 것도 얘기 들어봤고 이거 뭐 임대 경비 더한다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때요? 원가법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 환원법 이 3방식에 대해서는 가액을 물어보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임대료 계산은 적산법,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 수익 분석법. 이 세 가지가 임대료를 계산하는 건데 이 중에서 적산법하고 수익 분석법은 그 자체 정의를 꼭 기억을 해 주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2번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뭐다? 일지계. 네? 네. 그냥 나와야 돼. 일지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쉽게 외워지잖아. 일지매가 아니라. 3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대요.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하는 평가. 이거를 우리는 조건부 평가라고 했어요. 조건부 평가가 허용되는 예외가 뭐라고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우리 규칙 다 확인했잖아. 예외가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법률에 다른 규정. 원칙은 무슨 평가인데? 원칙, 이건 예외적으로 조건부가 평가가 된다는 거고, 원칙은 무슨 평가인데?
현황평가가 원칙이고 현황평가에 예외적으로 조건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어떤 때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현황평가가 원칙이다. 4번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일부분 나왔네요. 일부분이니까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일부분에 대한만 평가. 부분평가야 구분평가야? 부분이야 구분이야? 일부분이니까 부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다시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부분 여기 구분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죠. 네. 5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시장가치 원칙이죠. 그런데 외로 선정할 땐 또 뭐가 나와야 돼? 다른 규정. 예외적으로. 그 원칙만 알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이거 말장난하는 문제인데 이런 거 어렵게 느끼면 안 된다고요. 원칙은 현황평가, 원칙은 시장평가.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게 다른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이다. 조건부나 혹은 이렇게 시장 외의 가치 기준으로 하는 것도 됩니다. 34회 기출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이제 대상 물건은 물건별 그 감정평가 방법은 이건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자, 수익환원법인 대상 물건은 항상 수익환원법은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오는 물건이어야 돼?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수익과 연결되는 물건 뭐라고 그랬어요? 권. 그 다음에 기업가치, 그 다음에 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그러면 여기서 맞아요? 일단 기업가치, 광업재단, 맞죠? 임대료는 뭐 방식?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의 머리를 과신하지 말고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전 시간에 우리 봤지만 그래도 보고 잊어버리고 예,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일단 그럼 6개죠. (34회의) 마지막 문제네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격 공시제도 우리 법령 또 자세하게 또 봤잖아요. 우리가 표준지 공시 지가는 누가 정한다? 누가 정하는 거야? 국토부 장관이, 국장이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며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들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된다고 했죠. 예. 그 다음 2번 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할 때는 누구한테 의뢰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래요. 누구한테 의뢰해야 한다? 부동산 원 나오면 이건 항상 주택. 표준지 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격 계산할 때는 부동산 원 나와야 되고 토지 나올 때 이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네? 이거는 언제 나온다? 주택인 경우에만 나와야 돼요. 토지 나오면 누가 나간다? 감정평가 법인이 나와야 되고 이때는 2 이상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지가가 그대로 유사하다, 변화가 없다, 변동이 적다, 지가 변동이 적다. 그럴 땐 예외적으로 한 곳에만 의뢰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다 읽어봤고요. 규정 확인 다 해봤어요. 그렇죠? 토지 나오면 누구? 감정평가 법인. 그 다음에 주택 나오면 부동산 원.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3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 표준지니까 국장한테 찾아가야 되고 30일 이내에 맞네요.
다음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하고요. 해당 토지의 가역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법률은 법률대로 그대로 나온다고요. 네? 법률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음 5번 법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이중으로 할 필요 없죠. 국장이 정해놓은 그거를 시군구청장이 다시 재결정 공시할 필요 없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제가 본다 그래서 강조 드렸잖아. 추정한다 아니고 본다. 자, 그럼 이제 34회는 끝났고 33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감가 수정과 관련된 내용 연수래요. 내용 연수는 수명이잖아. 수명은 무슨 수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어떤 거? 경제적 내용 연수가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닌 물리적 내용 연수를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틀리다. 어떤 연수가 중요하다? 경제적 내용 연수. 예. 물리적으로는 100년수 쓸 수도 있어. 요즘 재료가 좋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철분이 다 녹았다. 녹물 나온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 경제적 내용수 50년 적용한다. 니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다. 그럼 뭐 해줘야 돼?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해줘야죠. 그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다 고려한다. 우리 이거 규정의 감가 수정이라는 정의에 대한 내용이죠. 맞죠? 감정평가 규칙에 있어서 감가 수정. 디귿. 감가 수정 방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있다.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그런가 보다. 리을. 정률법은 우리가 배웠죠? 매년 동일한 비율로 상각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 금액은 늘어나요? 동일해요? 줄어들어요? 매년 상각하는 금액이. 율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면 동일해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는 게 맞죠? 정액법은 금액이 똑같다. 정액법. 매년 상각하는 금액이 똑같다. 원금, 균등 상환처럼 매년 똑같아. 그게 정액법. 정율법은 5%다 그러면 5% 정해져 있어. 그럼 첫 해 5%. 1억에 5%면은 500만 원이 상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치는 얼마가 되겠어? 9,500만 원이잖아. 9,500만 원에 5%니까 금액이 줄어요, 늘어요? 줄어든다. 자, 그럼 읽어보면 리얼 정률법은 매년 감가율을 곱해서 나오는데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맞지? 근데 매년 감가액이 감소한다 나와야지. 일정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그죠? 네. 미연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내용 연수에 의한 감가 수정 방법. 내용 연수를 알아야죠. 그렇죠? 정액법.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리얼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디귿, 니은, 디귿, 리을. 뭐가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 4번 고쳐주세요. 니은, 디귿, 니은. 정답. 34회, 33회 기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비준가액이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비준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거래사례 가액에다가 뭘 곱해준다? 뭘 곱해준다고요? 예? 사시지계면 이거 순서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상승식. 시험은 무조건 상승식으로 나오니까. 저 거래사액가액 얼마? 8억 원이 여기 있네. 8억 써놓고 곱하기 사정보정 있어요? 있어요. 얼마? 0.9. 시점 보정 있어요? 네. 얼마? 근데 여기 무슨 지역이야? 주거 지역이니까 어떤 거? 5%. 5%는 어떻게 쓴다? 1.0
0호. 그 다음에 지역 요인 있나요? 지역 요인,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할 필요 없고, 건너뛰고. 면적 있나요? 개별 요인 있네요. 개별 요인. 거래 사례에 비해서 5%가 우세하니까 1.05 아니면 0.97. 1.05 또 해야죠. 네. 그 다음, 면적. 여기는 면적이 200. 그러면 뭐 분의 몇 분의 몇? 200분의 150 해야죠. 150분의 200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뭐가 위에 있다? 뭐가 위에 있다? 대가리가 여기 대상 토지 150이 위에 있다. 예, 계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래사에다가 사시지계면 그 다음에 대상 나누기 사례.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만큼 쉬운 계산은 없잖아. 우리 세 문제 정도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문제. 계산 자체는 너무 간단하다.